이 이야기는 인천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사람들의 발걸음만큼이나 다양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꼭 붙들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장학금으로 간신히 마련한 비행기 티켓과 유학 면접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22, 아직은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게이트 20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는 30분 후 탑승이 시작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민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코노미석 티켓을 꼭 쥐고 저 멀리 보이는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였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나오는 무리가 보였어요. 앞장선 중년 남성의 주변으로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건희 회장, 국내 최대 그룹의 수장이자 백만장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회장님, 약은 드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약 챙기는 걸 잊을 만큼 늙었다고 생각하나? 이건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탑승이 시작되고 민수는 비행기 맨 뒤쪽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겼습니다. 창가 자리였지만 옆자리 승객이 팔걸이를 차지하는 바람에 더욱 비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를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데려다 줄 테니까요. 면접만 잘 봐야 하는데.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들었던 응급구조학 수업 노트도 있었어요. 그는 의대 지망생이었고 특히 심장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죠. 한편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 잡은 이건희는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가끔씩 가슴을 살짝 문지르는 그의 손길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승무원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이건희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고도에 오르자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쪽에서 승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 승무원이 이코노미석 쪽으로 걸어오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혹시 비행기 내에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 관계자분이 계신가요? 앞쪽 승객분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응급구조학을 배웠고 CPR 자격증도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응급구조학을 배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승무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퍼스트 클래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슴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건희를 발견했죠. 백만장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제세동기가 필요해요. 항공기에 있죠?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이건희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호흡은 불규칙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자동심장제 세동기 어디 있습니까? 민수는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앞쪽 캐비닛에 있습니다. 승무원이 서둘러 대답했고 다른 승무원이 재빨리 AED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민수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일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학생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의사는 아니잖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오직 환자만이 중요했죠. 민수는 이건희의 상체를 평평하게 눕히고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이건희의 가슴 중앙에 위치시키고 CPR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민수는 리듬에 맞춰 가슴 압박을 시행했습니다. 30번의 압박 후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어요. 이건희의 비서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주세요. 민수는 계속해서 CPR을 진행하며 말했어요. 승무원이 AED를 열고 패드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이건희의 셔츠를 완전히 열고 패드를 부착했어요.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갈비뼈 아래였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기계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AED는 이건희의 심장 리듬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러서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희의 몸이 한번 들썩였다가 다시 침착해졌습니다. 기계는 계속해서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했어요. 계속해서 CPR을 실시하세요. 민수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나고 기계가 다시 한번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정상 심박이 감지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이건희의 가슴이 미약하게나마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건희의 목과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빨리 착륙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기장은 이미 상황을 보고받고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이건희 곁을 지키며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약 10분 후 이건희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쳤어요. 누구? 이건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심장마비가 왔었는데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곧 병원으로 이송될 거예요.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희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보였지만 생명의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심장 질환이 있으시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검진도 거부하시고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제가 응급구조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비행기는 예정보다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고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희의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해 보여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지? 이건희가 다시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승객입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건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약간의 경멸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이코노미석에서? 내가 무슨 의사냐? 이건희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아닙니다. 의대생이고 응급구조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건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존심 강한 그가 이코노미석 승객에게 목숨을 구해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는 마침내 착륙을 시작했고 민수는 문득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면접 시간이 불과 3시간 남았습니다. 착륙하고 공항을 빠져나가 면접 장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죠. 하지만 이건희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지? 이건희가 갑자기 물었어요.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건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잠시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승무원들이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민수는 이건희가 안전하게 의료진에게 인계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멈추자마자 비상구가 열리고 응급의료팀이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고 자동심장제 세동기로 한번 재세동 후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응급구조대원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장비로 이건희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들것이 도착했고 이건희는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하실 분?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이건희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건희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이건희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너도 같이 가자.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면접이 있어서. 이건희의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면접은 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응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건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민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비서는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학생. 이건희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회장님. 민수가 대답했어요. 왜 도왔지? 보상을 바라고. 이건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라면 도왔을 겁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이건희는 민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보였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어요. 내가 의대생이라고 했지? 이건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3학년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왜 미국에 가는 거지? 하버드 의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면접이 있습니다. 심장외과를 전공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이건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바로 그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차는 병원에 도착했고 이건희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검사를 시작했어요. 민수와 비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은 평소에 건강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과도 오래전부터 불화가 있으셔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려는 분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제 면접은? 비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대학에 연락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렸고 내일로 면접을 연기해 주기로 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약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이건희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이건희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히 응급실로 향했죠. 아버지가 어떠세요? 아들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저 학생이 비행기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리셨어요. 비서가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희의 아들은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족들은 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향했고 민수는 비서와 함께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어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내일 면접도 있으시잖아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요. 그럼 이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회장님께서 깨어나셔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민수는 놀랐지만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이건희는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어요. 들어와. 이건희가 민수를 보자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건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군.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코노미석 학생이 퍼스트 클래스 늙은이를 살렸다. 이건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군. 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어요. 내가 내 면접을 망치게 했다고 들었다. 이건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로 연기되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건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맙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군. 평생 그런 말 잘 안 해봐서.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복이 더 중요하세요. 이건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면접. 잘 되길 바란다. 그 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건희의 비서가 준비해준 고급 호텔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민수는 잠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면접이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로비에서 이건희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라고 하시더군요. 비서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죠. 이게 무엇인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하버드 의대 학장님과의 개인 면담 약속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주선하셨어요. 정식 면접 전에 학장님을 만나보는 기회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그저 회장님의 뜻입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비서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였지만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대답했어요.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장님과의 만남은 1시간 후입니다. 민수는 비서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비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코노미석 승객에게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셨던 거죠. 하지만 밤새 생각이 많으셨나 봅니다.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 일을 주선하라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차는 하버드 의대 캠퍼스에 도착했고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고풍스러운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는 이름난 심장 전문의이자 하버드 의대 학장인 로버트 윌슨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김민수 군이군요. 들어오세요. 윌슨 학장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학장님. 민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윌슨 학장의 눈빛은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윌슨 학장은 민수의 이력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신의 성적과 연구 경험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심장학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심장 수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도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윌슨 학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학생이 우리 대학에 필요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 말이죠. 면담은 약 30분간 계속되었어요. 윌슨 학장은 민수의 연구 관심사와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고 민수는 진솔하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있을 정식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 같군요. 사실상 당신은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 합격한 겁니다. 윌슨 학장이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학장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한 것인지 아니면 이건희의 영향력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비서가 기다리고 있던 차로 돌아오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격했다고 하네요. 민수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비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볼까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예상과 달리 무거웠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이건희의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비서가 급히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 이건희의 아들이 답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져서 응급시술을 준비 중이래. 민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제의 심장마비가 생각보다 심각한 손상을 남겼나 봅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장님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민수는 의아했어요. 왜 거부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이건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민수가 들어서자 눈을 떴습니다. 왔구나. 이건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시술을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의사들 말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심장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술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의 심장마비는 경고였습니다. 더 심각한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이건희는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내가 하버드에 합격했다면서? 네, 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내 실력이 인정받은 거지. 이건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해.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가 물었어요. 이 시술 받아야 할까? 이건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이건희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강인하고 냉철했던 백만장자가 지금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다면 두 번째 심장마비가 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는 민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타인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였죠. 평생 내 방식대로 결정해왔어. 이건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지.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이었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희가 다시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도 못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시술을 받겠다. 의사를 불러.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희의 결정이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민수가 의사를 부르러 나가려는 순간 이건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 민수. 처음으로 이건희가 민수의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어요. 그 단순한 행동에서 민수는 이건희가 자신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와 시술 준비를 시작했고 민수는 대기실로 나왔어요. 이건희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시술 받기로 했어? 이건희의 아들이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어요. 이건희의 딸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고집이 무척 세신 분이에요. 당신이 설득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와 시술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개의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설득해 주셔서. 사실 가족들도 못했던 일입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회장님은 회복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후에 정식 면접이 있으시죠?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일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그저 유학 면접을 보러 떠났던 평범한 비행이 이렇게 극적인 사건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결과로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정식 면접은 윌슨 학장의 말대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어요. 면접관들은 이미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실력과 인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김민수 씨, 윌슨 학장님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이 인상적이네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하버드 의대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군요. 면접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끝날 무렵 모든 면접관이 민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김민수 씨. 당신은 이제 하버드 의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원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면접장을 나온 민수는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건희에게 면접 결과를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건희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민수는 비서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회장님의 심장마비와 비행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당신에 관해 인터뷰하셨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저요? 왜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들어가 보세요. 비서가 민수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이건희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시술 후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왔구나. 면접은 어땠어? 이건희가 물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건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민수는 복도의 기자들에 대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자들이 많던데. 이건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일이 알려졌어. 그리고 내가 나를 구한 이야기도. 그런데 왜 저에 대해 인터뷰를 하셨다고?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건희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재단을 통해 너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 하버드 의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거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내 마음이다. 이건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나를 구했듯이 나도 내 꿈을 도울 수 있어. 거절하지 마.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희의 제안은 그의 모든 재정적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희는 민수의 고민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 능력에 대한 투자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희의 제안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희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건희의 제안은 너무나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서신 적이 없으셨죠. 왜 저에게? 민수의 말을 비서가 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진심에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그 마음에요. 비서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모든 관계가 거래였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사실 가족 관계가 복잡합니다. 회장님은 평생 일에 몰두하시느라 가족과의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특히 아들과는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죠. 그랬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제 심장마비를 겪으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한 가족의 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비서는 재빨리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건희와 그의 아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상태가 어떠신데 회사 일을 걱정하십니까? 이건희의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20년 넘게 내가 직접 관리해온 일이야. 이건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일만 하시는 동안 저희 가족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늘 혼자셨고 저와 누나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병실 안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상황에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건희가 민수를 발견하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들어와, 민수야. 내 아들 준호를 소개할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건희의 아들 준호는 당황한 듯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이 청년이 비행기에서 내 목숨을 구한 학생이야. 이건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주기로 한 학생이지. 준호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건희가 갑자기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너도 이 학생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해.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것도 그거였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갈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끼어든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이건희가 다시 말했어요. 잠깐만, 민수야. 내가 비행기에서 나를 구했을 때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왔어. 내가 백만장자라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희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게 내가 내게 가르치려 했던 거야. 지위나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가족도 구해주신 것 같네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건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 장학금 말이야.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이건희는 민수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을 존중한다. 하지만 생각해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움이 있어. 하나는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 다른 하나는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도움이지. 내가 제안하는 것은 후자야.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의 말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 선순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건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잘 생각했어. 이건 내 미래에 대한 투자야.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기도 하지. 준호는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냉철한 사업가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다른 면을 발견한 순간이었을까요? 이건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어. 내가 내게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줄게. 민수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선 제안이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회장님은 바쁘시잖아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 이건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듯 했어요. 그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당신에게 빚을 졌네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이건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은 행동이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내가 그걸 증명했어.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 창문으로 붉은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이건희와 준호를 뒤로하고 잠시 복도로 나왔어요. 창가에 서서 로스앤젤레스의 황혼을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비서가 다가와 민수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께서 퇴원하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가족 식사에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원하셨어요.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사람을 가족 모임에 초대하시는 건요.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비행기에서 백만장자를 구했다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대형 뉴스야. 우리 아들이 영웅이 됐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건희의 장학금 제안에 대해서도 말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곧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구나. 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민수야.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통화를 마치고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부담감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비서가 알려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손꼽히는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자 비서가 그를 안내해 주었어요.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건강해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준호와 딸, 그리고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이건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내 아내 미영이고 아들 준호는 어제 만났지? 그리고 딸 수진이야. 민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이건희의 아내 미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여보가 살아 돌아왔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위기는 처음 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건희는 민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이야기는 없어.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자.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하버드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세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심장 이식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인공심장 개발에요. 많은 환자들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건희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훌륭한 목표야. 그런 연구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지?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건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그 연구를 지원하면 어떨까? 내가 하버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 펀드를 만들 수 있어.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 큰 제안입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 저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의료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건희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오랜 불화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야. 이건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새삼 놀라운 듯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당신이 정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셨네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건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네. 그동안 내가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한 것 같아. 특히 준호야, 내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이런 고백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앞으로는 회사 일도 내게 더 많이 맡기고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감동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내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이었어. 감사하다, 민수야. 민수는 이건희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것은 회장님 자신의 결단 덕분이에요. 이건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여준 순수한 선의가 나를 깨우쳤어.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들었지.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이건희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건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보자. 내 미래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한 가족의 치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의 지원으로 자신의 꿈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기쁨도 있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날, 민수는 호텔 발코니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부터 이건희와의 특별한 인연, 하버드 의대 합격까지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건희의 비서였어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출국 전에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1시간 후에 호텔로 차를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짐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는 그를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아름다운 주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건희가 머물고 있는 별장이었죠. 문을 열자 이건희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 보였어요. 옆에는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이건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네, 오후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앉아라. 차 한잔하자. 이건희가 테라스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건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에만 집중하고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지.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 회사 일을 함께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시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불어넣기로 했죠. 민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이 화해하셔서 기쁩니다. 이건희가 작은 상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이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평생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펜이야. 이제는 내가 갖고 의학 연구의 중요한 발견을 기록하는데 써주길 바란다. 이건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건희는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됐어. 하버드 의대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심장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 연구비도 마련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희의 지원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계속했어요. 준호와 내가 의료기술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어. 특히 인공심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야. 내가 하버드에서 연구를 마치면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함께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건희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먼저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 민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준호 씨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건희가 물었어요. 비행기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지?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건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내가 그걸 보여줬어.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아니야, 이건희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넌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 시간이 흘러 민수는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희와 준호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건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께는 이 모든 일을 알리셨니? 네, 어제 다시 통화했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분들도 만나보고 싶구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초대하고 싶어. 이건희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도 회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자 이건희와 준호는 민수와 함께 체크인 카운터까지 동행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야, 이건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내게 생명 이상의 것을 주었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거지. 정말 고맙다. 민수는 감동했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회장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준호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연으로 맺어졌네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민수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이건희와 준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민수는 창가에 앉아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며칠 전 그는 이코노미석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수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단순한 의료적 행위를 넘어 한 가족의 치유와 자신의 인생 변화까지 가져온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의사로서의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하버드 의대 캠퍼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는 윌슨 학장의 특별한 지도 아래 심장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건희와 준호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연구를 지원했고, 이건희 가족은 실제로 민수의 부모님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가졌어요. 민수의 인공심장 연구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고, 그의 첫 논문은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비행기에서의 그 용기 있는 결정에서 비롯되었죠. 어느 날 민수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이건희가 선물한 만년필로 연구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옳은 일을 향한 용기와 결단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끈다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희는 민수를 통해 돈과 권력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민수는 이건희를 통해 꿈을 향한 더 넓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킨 의미 있는 선택이었어요. 가난한 학생과 백만장자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연결하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